이호선이. 근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아세요? 아니, 개인적으로 모르죠. 모르죠. 네. 저도 몰라요. 네. 저는 이호선이라는 인물을 네. 당무감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아 이런 분이 있었구나라고 처음 찾아서 검색을 해봤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당연히 핸드폰 번호도 없고 네. 뭐 당연히 뭐 식사 자리든 커피 한 잔이든 자리를 한 적도 없고 네. 대화라는 것 자체를 이분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네. 번호도 모르는데. 네. 그런데 그 친한계의 박상수 전 대변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장해찬과 이호선이 내통한 건 아닌가 수사해봐야 된다. 그 제가 단계 터트렸을 때도 네. 장해찬, 이병준, 강기훈 커넥션이 터트렸다. 그러더니 그때 우리는 그러니까 따로 얘들은 뭐 맨날 뭐만 하면 커넥션이야. 우리가 그때 따로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때 그때는. 서로 몰랐어요. 네. 네. 저희 그때 제가 단계 터트리고 나서 네. 그 고승국 박사님 채널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네, 그때. 지나가면서. 네. 아무튼 또 그 레퍼토리를 쓰고 네, 있어요. 뭐 장동혁 대표, 장해찬, 이호선이 서로 내통했다면 네. 공범이다. 네. 뭐 정당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이다라고 하는데 얘네가 어떤 패턴을 쓰냐면요. 네. 자기들은 직접 경찰에 고발을 안 해요. 음. 이번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뭐다로 경찰에 고발한 사람들이 보니까 한 달 유튜브예요. 아. 그러니까 팬클럽 유튜브 시켜서 소위 말하는 추잡한 짓, 더러운 짓을 시키고 진짜 자신 있으면 자기가 고소장 내면 되잖아요. 아니, 고발장 내면 되고. 우세준이 자기가 고발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만 정작 본인은 고발장도 아직까지 못 안 냈어요. 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달 팬클럽 유튜브에서 고발장을 냈고요. 그 민주당이나 좌파들 고발 많이 하는 대표적인 활동가가 여러분 이종배 서울시 의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상종 단장님 계시잖아요. 네네. 자유한국당에. 네. 이 두 분들은 자기가 직접 그냥 명의로 막 고발을 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쟤네는 고소한다, 고발한다,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정작 이거 해봤자 질 거 아니까 그냥 뭐 내통을 했다느니 공범이라느니 이런 자극적인 말을 쓰고 실제 고발은 그 꼬리 자르기 하기 편한 뭐 팬클럽이나 유튜버들 시키더라고요. 난 그런 것도 되게 위선적이고 좀 비겁한 것 같아. 그 거의 약간 그 사람들 약간 노비 취급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더럽고 약간 리스크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시키고. 네. 그러니까 완전 쫄다고 노비 취급하는 건데 그건 진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박상수 같은 사람한테 제가 뭐 페이스북으로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에너지 낭비잖아요. 급이 좀 떨어지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 저는 오직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멸콩 TV는 방송이니까 네. 그 한동훈이 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겁니다 하다가 다운 게시판에서는 아무것도 못 걸고 있잖아요. 한번 다 걸어보자. 네. 내가 만약 박상수 전 대변인 말처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내 통이 아니라 문자 한 통, 텔레그램 하나라도 주고받은 게 있으면, 네, 네. 그러니까 번호라도 내가 알았던 흔적이 있으면, 네. 그럼 난 다 걸겠다. 그냥 정치가 아니라 방송 생활까지 다 접겠다, 다 걸겠다. 네.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 내통과 공모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말을 막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 걸 수 있냐. 뭐 걸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 걸어보자라는 생각도 제가 들었는데 이걸 또 페북했으면 굳이 또 제가 그분 기사 나오게 해드리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듣보잡 띄워주는 꼴이니까. 그래서 그냥 멸콩TV에서 여러분들한테나 저는 다 걸 수 있다. 정말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문자 한 통 해본 적 없는 사이다라는 걸 다 걸어서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좀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한 딸들이 아직도 제 배우의 대통령실이 있었다. 심지어 제 배우의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스뉴스 유포하고 있는데 저도 다 걸겠습니다. 제가 무슨 단계를 터트리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 인사,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런 사람과 일절 저도 통화 한 통, 문자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강기훈 행정관도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몰라요. 요즘 뭐 하세요, 그분? 뭐 그냥 잘 쉬고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찌라시 보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해보고 처음 본 거죠.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 내 뒤에 강기훈이 있대. 강기훈이 이거 다 한 거래.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어요, 평론가들이. 저를 그 엘모씨라고 하면서 제가 코드명이 L이 됐더라고요. 무슨 데스노트 L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 그거를 공중파 방송 나와서 떠든 거 보고 제가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지금 모니터 화면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이병준 기자와
제 얼굴색이 오늘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일은 아니고요. 오늘의 뭐 당무감사의 발표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맞는 길을 가면 뚜벅뚜벅 정도를 걸으면 그게 안색에서 티가 납니다. 제가 우리 문화일보 이현종 씨나 신지호 씨, 어벤져스 한참 어린 후배 네, 뒤통수 친 그분들 요즘 얼굴에 막 욕심과 심보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김종혁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바르고 떳떳한 길을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만약 진짜 누구랑 내통이라도 하고 뭔가 있으면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막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얼굴에 막 이게 티가 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과 그 친한 개가 한 딸들이 당원 게시판 가족이 안 썼다는 말을 못 하니까 이 말도 못 하고 저 말도 못 하니까 그 답답함이 심보에 이제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속일 게 없고 숨길 게 없고 바른 길을 가면 안색이 그냥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쥐고 있으면은 예, 불안할 게 없어요. 예. 그 진실을 말하면은 감옥에 가서도 편안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왜? 다 그냥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숨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부침은 있을 수 있죠. 정치라는 게 저도 잘 될 때가 있었고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뻔히 진실인 걸 억지로 방어하려고 막 거짓의 방벽을 치면 그게 소가리를 하게 되고 그게 여기에 심술보로 다 붙어요. 근데 얼굴에 티가 나죠.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나는 그냥 내가 아는 것 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안색은 편안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왜?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네. 그게 여러분 오늘 저와 이병준 기자의 얼굴 그리고 오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를 받은 김종혁 씨나 이현종 신지호 씨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그러게 왜 그런 거 가족들이 쓰고 그때 인정 안 하고 사과 안 했어요라고 하면 그 심술보가 좀 떨어질 텐데. 저는 일단 오늘 김종혁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잘 하셨는데 솔직히 약간은 아쉽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뭐 멸콩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계속 했다시피 저는 원칙대로 이거 하면은 무조건 제명이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정무적으로. 그 뭐 제명을 할 경우는 이제 김종혁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백파이어를 예상을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당원들은 그것보다 더 센 처벌을 원했잖아요. 그렇겠죠. 아마 그런 다수의 어떤 당원분들은 네. 그런 어떤 당원들의 민심 그리고 보수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잘 읽어서 한동훈 당계에 대해서는 오늘 그 별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들을 당무감사위원들과 오늘 공유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저를 부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부른 거 봐서는 안 부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저를 한번 부르셔가지고 이 증거인멸 사실은 이 단계 조작도 조작이지만 그 이후에 증거인멸 행위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증거인멸의 어떤 전후 사정이라든가 맥락을 알려면은 제가 언제 방송을 했고 이걸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고 제 방송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맥락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은 저를 좀 증인으로 부르셔도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요. 당무감사위는 독립된 기구라 위원이 누군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저도 진짜 몰라요. 이거를 지금 제가 막 그 떠들 수 있으니까 이현종 같은 사람들이 위원 공개를 하는데 위원들이 공개되면 외압을 받게 되잖아요. 협박도 받을 수 있고 회유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지난주에 우리가 딱 공개하면서 오늘 그 실시간 막 12,000명 찍고 했을 때 도곡동이고 강남 병지였고 핸드폰 번호 똑같고 그 딸은 미국에 있는 그 위치가 다 똑같고 이런 거는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그러면 IP 하나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조작한 거 아니냐는 게 남아있는데 그것만 할 거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한 건 저의 개인 추측이지만 저는 이 논의를 전혀 모르지만 우리 이병준 기자가 말한
그 증거인멸. 네. 갑자기 밤 12시에 당원 게시판 서버를 마비시키고 뭐 게시판을 접속 차단시키고 글들을 삭제하고 이런 증거인멸에도 조직적 은폐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런 것까지 들여다보고 조사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는 1차 결과에 이어서 2차 결과가 나올 때는 그 모든 걸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연말에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정확하게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 한동훈에 대한 이 징계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은 무조건 제명 아니면 출당으로 가야 된다. 우리 이병준 기자님의 의견인 거죠.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는 이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에 제명 또는 출당을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김조혁은 어쨌든 이 말로 떠든 건데 한동훈은 말로만 떠든 게 아니고 이건 범죄예요, 범죄. 당 내에서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서 당의 여론을 조작하고 당원들의 민심을 왜곡하고 심지어 당원 게시판만 한 것도 아니고 DC인사이드, 네이버 등등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고 가장 심각한 게 언론까지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 이 부분이 사실 좀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들이 글을 씁니다. 그 글을 한동훈이 아마 이제 기자들한테 뿌렸겠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그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들 명의로 작성이 된 글을 인용해서 보도를 해요. 예를 들면 윤석열을 탈당해라. 이런 글을 쓴 다음에 기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기자가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는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바레이를 중심으로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도를 인용해서 이 친한계 인사들이 또 논평을 내요. 그럼 그게 또 보도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 시키는데 친한계 인사들 특히 김종혁이 그 주도를 했던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건 뭐 가능성이지만 혹시 이 단계를 활용한 여론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김조혁도 그걸 알고 있거나 거기에 뭔가 가담을 한 거 아닌지 저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분명히 형사 범죄의 문제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여론 조작을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 당원권 정지 이걸로는 이 당원들이 만족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직자가 되면서 조금은 불편해진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터뷰를 받을 때 저한테 요새 그 질문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요새 여러분 이번 주에 인터뷰 엄청 많이 하는 거 아시죠? YTN 인터뷰, MBC 라디오 인터뷰, 오늘은 또 저희 멸콩TV 스튜디오에서 시사저널 인터뷰했고 내일은 또 KBS 라디오 인터뷰 뭐 줄줄이 잡히는데 인터뷰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한동훈 징계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냐. 이게 함정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당직자 되기 전에는 멸콩TV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신분으로 저는 이렇게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하면 그게 기사가 나가면서 당무감사위원회도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장동혁 대표도 부담을 느끼고 이게 마치 지도부의 뜻처럼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이후부터는 그 모든 질문을 받아도 독립된 기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죠. 우린 그걸 존중해야 된다. 다만 정치적으로 나는 부끄러워서 정치는 못할 수준이라 생각한다라고 제가 여러분 방송으로만 10년 넘게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안 걸리겠다 해요. 그러니까 이병준 기자 옆에서 제가 맞장구를 못 치고 징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 못하는 거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다 할게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까 추측했지만 단순히 한 사람이 진은정 변호사가 같은 IP로 글 쓴 것만 찾아내려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그렇죠.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동원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때 홍보국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밤 12시에 누구 전화 받아가지고 당원 게시판 갑자기 마비시키고 글 내리고 은폐했는가. 전화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누군지. 이런 조직적 은폐 시도까지도 아마 지금 다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따지려는 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당무감사위원 중에서는 출당이나 제명 조치해야 된다. 김종혁 같은 경우.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나름 그 안에서 좀 이 중간을
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단어지만 중도를 지켜가지고 다원권 정지 2년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이걸 가지고 아쉽다는 분들도 있고 잘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 이호선 교수와 당무감사위원회는요 정말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고생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많은 당무감사들, 당원 게시판 건이나 뭐 당협위원장들 일 잘하고 있나 지역관리 잘하나 보는 것들까지도 네.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시라. 저는 그렇게 좀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선임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이 권고들을 할지 더 세게 할지 더 약하게 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은 뭐 다를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100% 똑같진 않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면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네. 또 한 가지 기다리니까 지난주에 당원 게시판 1차 조사 결과도 그렇고 오늘 당무감사위 징계 권고도 그렇고 하나씩 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장동혁 대표가 연말까지 12월까지 내가 당내 여러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1월 달부터는 나도 좀 새로워지겠다. 약간 좀 부드러워지겠다. 중도나 외연 확장도 내가 신경 쓰겠다라면서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고 요런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가장 간절히 원했던 거를 장동혁 대표의 뚝심으로 당무감사위에서 진상규명을 해주면 나머지 장동혁 대표가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일거수일투족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안 되고 그래 장동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한번 믿어줄게. 믿어주니까 약속 지키네.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좀 너른 마음으로 지켜주고 밀어줄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채팅창에 이병준 신의 한수 멤버 아니었나요? 탈퇴한 지 한참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결별한 지 지금 네. 거의 3달이 됐나요? 결별을 했으니까 제가 네.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동굴 속에 살다 오셨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네. 오늘도 실시간 10,000명이 넘었고요. 예. 진짜 이병준 기자 나오는 게 날인가 봐, 화요일이. 아이고 좀 이제 제 지난주도 입으로 그렇다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제 파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맞아. 예. 그런 것도 자기 입으로 말해야 돼. 예. 피디님 아까 제가 이 당무감사 이후에 장동혁을 이제 좀 믿어주자. 장동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요거를 쇼츠로 하나 좀 만들어서 네 우리 오늘 또 올려주세요. 하여튼 네. 저는 지금 독립을 해서 음. 독자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병준 TV 구독 취소하신 분들은 다시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배신의 한수랑 엮이면 제가 같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배신의 한수 나락 보낸 장본인인데 네 전혀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근데 이게요 성경 말씀이고요. 그렇죠.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예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걸 저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이호선 위원장의 그 개인 블로그에 당무감사와 관련된 것만 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분은 그냥 법대 교수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에요. 그냥 개인 블로그예요, 말 네. 그대로. 네. 근데 그 모든 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거는 한동훈 저격이야, 이거는 뭐야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대 교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인데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인다는 게 그 이전에 창세기라고 있어요. 성경의 순서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순서대로 본인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인 문구를 남기는 것뿐이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조선일보의 저 김영현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결국 거 봐라 이호선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는 이호선 교수님에 대한 상당한 오해이고 프레임을 짜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중동이 아직도 이 보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는 건데, 그 방상훈 사장이 좀 몸이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혹시 아시는? 근데 우리 잘 모르는 이야기는. 그래요? 네. 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전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들인 방원호 사장이 이 논조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중동은 퇴출될 때가 됐다.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라 네. 그리고 기사 쓰는 기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잘 안 하는데
박민영이 길들여 지지하는 야생만데 네. 우리 이병준 기자는 네. 진짜 아프리카 코뿔소네. 아 저는 사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나 깜짝 놀라서 진행하다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와 저는 진짜. 사실 제 방송에서는 네.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이름 네. 언급하면서 네. 튀어나와라. 아, 네, 토론하자. 코뿔소구나. 예. 그 그런 건 자제할까요? 제가 그 만 하루 전에 아직 임명장에 잉크도 안 말랐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제 의견이에요. 조선일보는 네, 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야 장해찬 너 왜 이렇게 몸살이냐 근데 이게 당직자가 되니까요 제 발언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장동혁 대표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순한 맛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코뿔소의 한바탕 쇼를 보고 싶으면 매일 밤 10시에 라이브 하시죠. 이병준 TV 10시 라이브를 보세요. 그러면 코뿔소 제어되지 않는 코뿔소 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멸콩 TV는 요새 워낙 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MBC에서 저한테 아침에 전화 오고 막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제가 MBC 기자인데 네. 제가 고성국 TV 나가서 네. 쿠팡 정보 유출 있죠. 이거 중국 간첩이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 네. 이거 무슨 의도냐, 무슨 근거냐 막 따지듯이 문자가 와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문자로 해명하고 말았는데 네. 그렇게 막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더라고.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 어떤 말꼬리 잡기, 말장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약간 좀 질려해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들은 어차피 이제 안 속는데 중도층 국민들 그리고 정치 절간층들도 제가 좀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 다 압니다. 아 이거 뭐 그냥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어떤 언론의 공작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예. 이렇게 좀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이 뭐 그런 의도에서 저런 글을 썼건 아니면 진짜 그냥 성경 구절을 순수한 의도에서 마음에서 읊었건 뭘 했건 간에 저는 응원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그런 어떤 친한계들의 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오늘 그 기자회견 통해서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단계 조사 그리고 한동훈 어떤 징계 권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현종, 신지호, 한지아 등등 김종혁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반응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일단 피디님 한지아 의원이 페이스북을 올렸다고 해요. 그게 이제 김종혁 징계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친한계의 반발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종혁의 말로 우리가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김종혁 이분이 최고위원 하기 전에 비대위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어떤 말들을 했느냐. 제가 다 준비해서 아까 우리 PD님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보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 확정되면 네. 당에다가 가처분 신청하겠다. 네. 법적으로 다투겠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개혁신당에 지금 가 있는 이준석 대표가 네. 그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때 뭐 가처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종혁이 뭐라고 했는지. 가처분 또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 이어진다. 한마디로 가처분 하지 마라. 가처분 같은 거 받아주면 정당 운영 안 된다. 장해찬이 한 말 아닙니다. 이병준이 한 말 아닙니다. 김종혁이 한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 그대로면 당원권 정지 가처분 이런 거 인용해주면 무차별 가처분이 인용되고 네? 가처분 때문에 당 운영 안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요새는요. 자기가 정치 활동하고 방송할 때도 옛날 말들이 그대로 다 아카이빙 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김종혁이 하는 말과 2025년에 김종혁이 하는 말이 다르면 왜 말이 바꿨는지를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지아나 뭐 김종혁이 가처분한다 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도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라면서 이호선 위원장을 저격했는데 네. 일단 가족 명의로 악플이나 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네. 2022년에 김종혁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김종혁 씨 거기 계시죠? 가처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가처분이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이 이어지고 정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들으셨죠? 2025년에 김종혁 씨.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발언 수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약간 상황극이라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뚜적뚜. 뚜껑에 적은 뚜껑이다. 제가 이제 부원장 버전으로는 한적한이라고 네, 좀 순화하겠습니다. 한동훈에 적은 한동훈이다. 네. 근데 이거 완전 김적김이죠. 그러니까 김종혁이 한 말을 김종혁이 지금 다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논리적인 생각과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어떤 자기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도요. 김종혁의 말에 김종혁으로 반박한다는 것도 쇼츠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오늘 쇼츠 풍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PD님 그래도 고생하시지만 실시간 10,000명이 넘는다는 쇼츠가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쵸? 오늘 또 12,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화요일에 하필 우리 PD님 두 분 중에 저분이 계속 걸려서 고생을 하네요. 화요일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알리는 말씀 30초만 듣고 와서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도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해찬이 부원장 됐다고 말 가리고 순하게 한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아까 상황극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지도부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제가 발언 수위는 조절하지만 여러분께 더 신나는 웃음을 빵빵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의원에 관련된 중요한 이미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30초만 박정희 대통령이 드리는 말씀 보고 오시죠. 보시는 동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 안 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시죠? 지금 11,000분이 넘는 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 식사 시간, 퇴근 시간대 보수 유튜브가 실시간 10,000명 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없죠? 네, 없죠. 멸콩TV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당원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장을 우리 멸콩TV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의원이 뭐 이게 자유민주주의 말살이다 뭐다 비판을 했는데요. PD님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사진 있죠?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지아 의원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럭키 안귀령이다. 보세요. 한동훈 라이브 방송에서 잘생겼다고 다들 난리. 저거 만들어서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한지아 의원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는지, 민주당이랑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안기령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 부대변인하고 있는 안기령은 이 발언 하나로 대통령실에 픽업이 됐죠. 바로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더 잘생겼다라는 안기령이나 한동훈 라방에서 잘생겼다고 다들 난리 이러고 있는 한지아나 다를 게 뭐예요? 근데 한지아가 저는 훨씬 더 심하다고 보는 게 더 심하다? 네. 어쨌든 그 안기령은 질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누가 먼저 물어본 거야. 그쵸? 네, 물어봐서 그냥 저 이재명 대표 할게요. 뭐 이거 약간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너무 이제 상식적이진 않지만 선택지가 극단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저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만든 거지. 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걸 뭐 타이핑해서 인쇄한 거예요. 그렇죠. 저건 프린트한 거죠. 네. 이 타이핑해서 인쇄해가지고 진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당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한동훈 씨 안 잘생겼어요. 네. 대체 어디서부터 그게 나온 건지 난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부원장 모드라서 말을 다 못하는 게 너무 근질거려 나도. 아니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본인이 그 외모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거면은 가발을 벗고 나오셔야지. 아이템을 다 빼야지. 가발에 화장에 립스틱에 어깨뽕에 그런 거 다 착용하고 나오면 그 객관적인 평가가 됩니까?
그거 다 벗고 정정당당하게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도 평가를 해줄 테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씨 외모 평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 한지아라는 국회의원이 우리 머릿속에 인식된 게 저 장면 하나인데 민주당과 싸우고 투쟁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 존재감도 없다가 갑자기 김종혁 징계한다고 막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아니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한지아 의원 도대체 한 게 뭐예요 이제까지. 네. 한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럭키 안기령 같은 사람이 한동훈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 받고 원래는 강남에 공천 받으려 했어요. 그거를 공간위에서 반대하니까 비례대표를 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살다가 강남이랑 비례대표를 골라서 가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 특혜를. 네. 하나갑에 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교동계입니다. 네. 아니 뭐 동교동계 인사를 뭐 영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동교동계 인사를 영입하자마자 강남 아니면 비례에다 갖다 꽂아준다? 거의 뭐 레드카펫에 깔아주면서 모시는 건데 저는 그 예전에 영상 보면은 한지아가 한동훈 따라다니면서 그 뭐 아마 당대표 시절인가요? 후보 시절인가? 하여튼 시장에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다닐 때 한동훈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그거 한동훈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채갑니다. 일방적으로.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력으로 채가요. 왜 아이스크림을 채가요? 채간 다음에 자기가 그걸 먹습니다. 한동훈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아,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그 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콘에 있는 그.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한동훈이 이렇게 입을 퍼먹던 건데 그걸 본인 입으로 퍼먹더라고요. 와, 나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온다, 진짜.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근데 뭐 상상을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네, 어쨌든 네. 자기 주군이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채가면은 좀 건방진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딱 보더니 오케이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 영상이 있어요. 그거. 진짜 먹던 네. 아이스크림을 가져가서 먹는다고요? 네. 대체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 무슨 평론을 해야 될지 내가 방송을 10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아 영상 그 유명합니다. 내 10년 방송 인생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건 도대체 뭐라고 평론해야 될지 아무 말이 안 떠오르는 건 방금이 처음인데.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둘이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런 말까지 하는 거 봐서는 한지아가 뭔가 한동훈에 호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게요.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PD님 깨알같이 그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영상을 저거. 찾아서 뭐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참 기괴한 일입니다. 저는 뭐 다른 말은 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잘생겼다 하는 거 말고는 기억도 안 나는 의원이 이 오직 개파 활동할 때만 이름을 드러내고 나댄다는 거, 나선다는 거 자체가 당원들한테, 국민들한테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보시면 입으로. 진짜 먹네? 입으로 그냥 퍼먹어요. 자, 그냥 채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채간 다음에, 먹어요, 그냥 저렇게. 아이고야. 저 좀 내려주세요. 제가 좀 이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한동훈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이런 거 보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거야. 그만 말해요. 나 약간 속이 커피 먹다 체할 것 같아. 커피에 체할 것 같긴 또 처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신지호 씨인데요. 신지호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아주 웃긴 글을 올렸어요. 어제는 여연 부원장 장해찬을 임명하더니 오늘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 팬덤을 폄훼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의 소울메이트인 허민 기자가 뭐 한동훈을 공격하는 칼럼을 썼다. 네. 그리고 김종혁 뭐 징계한다. 뭐 이러면서 도발은 자유다.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뭐 협박같이도 하는 나 건드려봐. 건드리기만 해봐.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드운이라는 한동훈 팬덤이 당내 분란을 만든다. 이런 팬덤 정치가 굉장히 민주주의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건 좌파, 우파, 막론하고 보수, 진보 언론에서 다 이야기하던 것들이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정치는 다 도구예요. 네. 그런데 이걸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 개딸, 문재인 대깨문
이럴 때부터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 자체가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아주 독특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연구예요. 연구원이 썼겠죠. 박사급 연구원이. 그런데 저걸 가지고 보고서 논란이라고 문화일보가 기사를 쓰는 것도 웃긴데 신지호나 이런 사람들은 제 능력을 엄청 과대평가하나 봐요. 제가 어제 임명되고 하루 만에 저 보고서를 쓴 줄 아나 봐. 저도 저 보고서가 있다는 거 오늘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거를 제가 하루 만에 어떻게 써 저거를. 그리고 뭐 아니면 제가 심지어 어제 부원장 취임하고 연구원한테 자 연구원님들 이제 위드문이 팬덤 보고서 쓰세요라고 하루 만에 지시합니까? 지금 저게 하루 만에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아마 몇 달에 걸쳐서 과거부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보수에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나 알고 보니까 문제의 근원이 지나치고 삐뚤어진 팬덤 아닌가라고 박사급 연구원이 썼겠죠. 몇 달 전부터. 그런데 그거를 나를 엮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나는 최소한의 상식만 있으면 이게 하루 만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뻔히 아는 거죠. 뻔히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아 이거 그냥 장해찬이 공작한 거다. 배우의 장해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저는 이 한동훈 팬덤 이 한딸들에 대해서 전욕 전 의원이 네. 아주 정확하게 그 평가를 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변기 클리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그 강영석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이건 뭐 그냥 전욕 전 의원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센 이야기입니까? 좀 세긴 한데. 그럼 약간 순화해서 말해주세요. 조심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전혁 전 의원이 딴 방송에 하신 걸 지금 이병준 기자가 전해주는 거다. 전해주는 거예요. 네네. 제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살짝 순화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외모가 좀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약간 사기 많이 당하고, 항상 심술 나 있고, 화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 달로 가더라. 뭐 전욕 전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 카페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한바로 빠진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직접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전혁 의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 이게 친한계 표현대로라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고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전호혁 전 의원이 스피커이자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신 거니까. 뭐 제가 가타부터 말을 더 할 건 아닌데 그 표현의 자유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는 정치적 비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좌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상당수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약간 말을 조심하게 돼. 갑자기 다시 당직이 생기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 좀 조심하지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제가 막 상황극도 하고 막 오겐키 데스까 이런 것도 해드리는데. 아니, 이러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러니까. 약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좌파 우파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좌파가 되는 분들은 약간 이제 좀 그 안에 열등감이라든가, 약간 시기 질투,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보통 좌파로 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우파로 가고. 근데 한딸들의 행태를 보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 좌파 DNA가 장착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전욕 전 의원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욕 의원이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한번 좀 해볼게요. 신지호 씨가 문제 제기한 허민 대기자님의 칼럼입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기자 경력이 오래돼서 후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기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화일보의 이제 논설위원, 기자로 이제 칼럼을 쓰시는데, 오늘 정치카페라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의 본질은 권력 변동을 노린 칼부림이다. 사과를 해서 결자해지 하는 게 모범 답안이다. 그러니까 사과한다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당사자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첫 단추라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버티니까 당내 내분이 깊어졌고, 이런 갈등이 골이 깊었다라는 정확한 분석이고요. 저 때가 이제 한동훈이 권력의 2인자로서 그 당시 권력의 1인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가족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거다라고 아주 정확한 시각으로 칼럼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저 칼럼에 대해서 친한계가 무슨 법적 조치를 한다, 고발을 한다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대요. 문화일보에다가. 일체 허위사실이 없는데 뭘로 고발? 그거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언론사의 개별적인 칼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는 외압을 행사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약간 좀 코뿔소니까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정확한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결자 해지고 나발이고 이건 감옥 가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예, 그냥 뭐 제가 이 단계를 터뜨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 문제는 이병준이 감옥에 가든 한동훈이 감옥에 가든 둘 중 한 명은 감옥에 가야 끝나는 사안이다. 왜? 한동훈이 그런 여론조작, 저는 드루킹의 100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소고발 못해요. 한동훈이 일체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자가 드루킹 100배에 버금가는 여론조작 범죄를 저질렀다. 허구한 날 떠들고 다니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명예훼손입니까? 만약에 이거 허위사실이면 저는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다. 한동훈이 업무방해 혐의로 감옥 가야 됩니다. 이미 사례가 있잖아. 드루킹 감옥 갔잖아. 네이버만 조작했는데. 그 저 칼럼에서도요. 이거를 그냥 통합이라고 덮고 넘어가면 김경수 드루킹도 재심해줘야 된다. 네. 정확하게 또 그 비유가 나오긴 해요. 사실은 이 칼럼 밑부분에 보면은. 김경수도 갔다 왔고. 네. 한동훈은 훨씬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고 저는 하여튼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는 무조건 한동훈을 감옥에 보낼 겁니다. 그 이병준 기자 개인의 포부다. 네. 이거는 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동훈이 감옥에 안 간다.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하고 그래도 뭐라 못해요.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되는데 누가 여론조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치를 확실히 지키고 우리나라 어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안은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 그때 당시 당대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당대표 되기 전에도 비대위원장이었고 유력 정치인이었고 그런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어떻게 보면 본보기 사례로 삼아야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인터뷰에서 몇 번 말했는데 네. 이게 만약 특정 IP에 의한 여론 조작이고 명의 도용이면 네.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정치적으로 당무감사에서 징계 수위를 권고하는 것과 별개로 네. 고발해야 된다. 네. 형사처벌 해달라고. 네. 네. 당에서 업무 방해죄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자기 편한테는 표현의 자유민주주의니 난리치는 친한계가 이런 그 칼럼 하나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느니 뭐니 협박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게 진짜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허민 기자가 저렇게 그 문화일보 네, 지금 맞아요. 이현정이 논설위원이죠. 지금도. 네. 한판 뜨겠네요 오늘. 논조가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죠. 네, 허민 기자랑 이현정 논설위원. 네. 하여튼 이현정 논설위원은 솔직히 언론사의 논설위원이 특정 계파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직업윤리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할 거면 논설위원은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나 한동훈 참모 누구다라고 하고 나와야지. 개인으로서 활동해야지. 맞아요. 개인으로서. 정확합니다. 네. 그거는 언론사 윤리 위반이고 방송국에서도 중립적인 기자라고 불러서 앉혀놨는데 한동훈 편만 든다? 이건 사실은 시청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이현정 위원이 참고로 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고소 안 하고 봐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날뛰는 거 보니까 고소를 할 거 그랬나? 네, 저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게 있어요. 본인들 그 방송에서. 네. 하여튼 정말 악질들입니다. 저희 오늘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계신데요.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막 슈퍼챗 다 읽어드리는 그런 방송은 아닌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병준 TV 10시에 기대된다라는 슈퍼챗도 많이 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약간 이거 뭐지? 장해찬 왜 이렇게 살이지?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 우리 코뿔소 이병준 기자가 10시에 자기 방송에서 마음껏 날뛸 거니까 10시 방송 더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뭐 폭주하겠습니다. 오늘 폭주 예고했습니다. 네. 제가 별명 지어준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박민영 야생마, 이병준 코뿔소. 약간 코뿔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니까. 근데 제가 원래는 제 별명이 원래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혹시? 몰라요. 원래 이제 보수의 저승사자였는데. 저승사자? 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내려놨어요. 왜냐면 제가 기독교인데 저승사자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어요? 보수의 제갈공명. 제갈공명? 그거 너무 자뻑인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이 지어주신 거. 근데 지금 코뿔소 반응 좋은데? 코뿔소? 네.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밤 10시에 폭주한다고 하니까요. 코뿔소. 네, 여러분 밤 10시에 폭주하는 우리 이병준 TV 방송도 오늘 보신 12,000분 고스란히 다 가서 더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신지호 씨 말도 안 되는 글들에 대한 사실적 반박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 김종혁 씨가 진짜 옛날에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처분 걸면 안 된다. 네. 가처분 받아주면 무차별 가처분 인용되고 정당 운영 안 된다는 말도 김종혁 씨 자기 한 말이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화두인 당원 민심 비율 뭐 50대 50이냐 7대 3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과거에 김종혁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과거에 또 이제 완전 반대로 얘기했겠죠. 비대위원 김종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방송에서요. 자료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신념이니까 개인적으로 당은 당의 의사결정을 당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의 여론조사 10%, 20%, 30% 하는 것도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모집 단위가 적을 경우에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고 책임 정치라는 것은 각 당은 자기 당 대표 선수를 뽑아서 그 대표 선수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대표 선수를 민주당은 민주당이 뽑은 대표 선수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당원 100%를 주장한 분이 바로 2022년의 김종혁 씨입니다.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종혁 씨가 이때는 한동훈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스탠스를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이제는 자기 정치 스탠스가 한동훈을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180도 바꿔버린 건데 저는 솔직히 저 말은 저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야 교과서. 네, 저는 솔직히 이 메신저와 메시지는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우리 우파의 입장 아닙니까? 그럼요. 네. 네. 저건 솔직히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니 교과서야 교과서. 제가 볼 때 김종혁 씨랑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때 우리 생각이랑 똑같아. 네, 3년 전에 김종혁과 현재 김종혁이 싸워서 너네가 싸워서 알아서 정리해. 싸워서 이긴 사람을 우리한테 내보내주면 우리가 상대해줄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지금. 언론이나 친한계나 좌파들이 마치 김종혁을 피해자처럼 포장해주고 네. 보수 분열 일으키려고 뭐 네. 합리적 보수니 뭐니 막 하잖아요. 네. 2022년에 김종혁 씨 발언으로 당 지도부나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다 반박하면 돼요. 당심 7대3 이게 말이 되냐 누가 하는 거냐라고 막 재선 의원들이 난리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종혁이 주장한 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종혁이 100% 하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7대3 하기로 했다. 네. 아니 김종혁 씨 2022년에 김종혁 씨를 찾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시나요? 김종혁 씨? 연락 좀 주십시오. 2022년에 김종혁 씨 가처분 하면 안 된다. 가처분 무차별로 인용되면 정당 운영 안 된다. 당원은 당의 대표들이 뽑아서 후보 내는 거다. 100%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2022년에 상식적인 김종혁 씨를 찾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하여튼 저걸 어떻게 자기가 이제 해명할지 그게 더 궁금해지네. 네. 그러니까 우리랑 싸울 거 없고 과거의 김종혁이랑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라. 지금 댓글로 기억을 찾아라 이렇게 막 댓글이 올라옵니다.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죠. 이거. 네. 우리 김종혁 씨가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억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